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야구르트와 감자 폭탄을 이용해 총 6명의 사람을 죽인 이세욱이 죽었습니다. 양선의 집에서 자신을 추격해오는 현조를 피해 도망치는 척하면서 감자 폭탄을 설치해둔 곳으로 현조를 유인한 게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강이 아니었으면 현조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감자폭탄 사건의 범인인 세욱이 죽으면서 사건은 마무리된 것 같아 보였지만 우리 시청자들은 이 지리산 살인사건이 단독 범행이 아니란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요. 현조가 찾아온 후 세욱이가 문자를 보냈던 사람은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살인을 이어오고 있는 그 인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2020년에도 약초꾼 아저씨를 야구르트를 이용해 죽이려던 사건이 벌어졌으니까요. 세욱이 혼자 감자폭탄 사건을 벌인 것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공범들은 세욱이를 죽임으로써 꼬리를 끊어냈는데요. 세욱의 범행은 미수로 그친 이양선을 제외하고 총 6건입니다. 실족사가 3건, 야구르트가 2건, 폭탄이 1건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건 실족사로 위장된 살인이었는데요. 세욱이 또한 누가 봐도 실족한 것 같은 모습으로 죽어 있었죠. 즉 세욱이 또한 공범들이 죽였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다면 그 공범이 누구인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회 리뷰 때도 말씀드렸듯 범인은 한두 명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최소 3인 이상으로 된 집단일 듯 합니다. 아직 등장하지 않은 인물인 손석구 배우가 범인 중에 한 명일 듯 싶고 나머지 조력자가 김웅순일 것 같은데요. 김웅순이 범인 중에 한 명일 것 같다는 내피셜을 3회 리뷰 때 했었습니다. 5회에서도 김웅순이 범인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떡밥이 등장했죠. 안일병을 통해 세욱이 범인인 걸 확신한 현조는 세욱의 집에 가 감자폭탄 당신이 한 짓이냐고 추궁했고 독버섯 요구르트도 너가 한 짓이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세욱은 깜짝 놀랐을 수밖에 없죠. 양선에 의해 감자폭탄의 범인이 자신이라는 걸 꼬리가 잡힌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일한 목격자라고 생각했던 양선을 죽일 계획을 짜고 감자폭탄이 있는 새막골의 양선을 가게 만든 거였고요. 그런데 갑자기 현조가 감자폭탄뿐 아니라 야구르트 살인사건까지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현조가 자신들의 일을 모두 눈치챘다는 걸 알게 된 세욱은 공범에게 국립공원 직원이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공범은 문자를 통해 그 사람이 누군지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했죠. 한편 양선이 입원한 병원에서 김웅수는 이강에게 너 덕분에 감자폭탄 사건의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말하는데요. 이강은 내가 아니라 현조였다고 답했고 현조는 웅순에게 세욱의 집에서 독버섯 성분이 첨가된 야구르트 같은 게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김웅수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현조는 1년 전 김윤수와 금래 할머니 모두 야구르트에 당한 것 같으니 조사해보라는 말을 남겼고 김웅수는 그런 현조를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죠. 이후 장면에서 검은 장갑을 낀 공범은 세욱의 데스노트에 강현조의 이름을 적었는데요. 즉 이강이 내가 아니라 현조가 알아냈다고 말했을 땐 그냥 선배가 뭐 잘 이끌어줬겠지라고 답했지만 현조가 1년 전 김현수 사건부터 금래 할머니 모두 야구르트 살인사건의 피해자라는 걸 말하는 순간 현조가 세욱이 집에 찾아왔던 국립공원 직원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현조가 이강 말고 야구르트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은 현재까진 김웅순 뿐입니다. 그런데 죽은 세욱의 데스노트에 강현조 이름이 적혔다는 건 김웅순이 그 정보를 공범에게 넘겼거나 자신이 장갑 낀 손의 범인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14억을 지리산 바람결에 날려버린 여자. 그걸 왜 거기서 확인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든 건지. 사실 저 같아도 14억인데 아무리 지리산에서 잃어버렸다고 해도 포기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또 여자가 꽤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전 이 로또 여자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요. 복권 1등 당첨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리산을 헤매고 다니는 그 여자의 결말은 딱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로또 찾으려고 지리산을 열심히 타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리산 척척박사가 됐고 레인저가 되는 결말일 리도 없고 눈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지리산에서 로또녀가 로또를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결말이고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지리산 살인사건의 중요한 목격자 및 피해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죠. 특히 현재 현조와 이강은 범인에 대한 정보가 갑자기 너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동안 현조가 모았던 모든 정보들은 다 세우기만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세우기를 향하고 있지 않은 정보는 노란 리본 정도뿐이죠. 지리산에서 로또를 찾고 있는 여자는 2018년 겨울 지리산에서 첫 번째 겨울을 보내고 로또를 찾지 못해 2019년 겨울까지도 지리산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리산 살인사건의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 또는 중요한 증거를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인에 의해 죽게 될 위험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2019년 12월 눈이 많이 오던 날 이광과 현조가 로또녀에게서 얻은 범인에 대한 정보로 조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조대진이 범인이 아닐 것 같은 이유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아니 조대진이 이세욱이 죽은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노란 리본을 잔뜩 들고 산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당연히 범인 아닌 거 아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회에 등장했던 노란 리본을 묶고 다니는 사람은 항상 장갑을 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조대진은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이더라고요. 범행을 저지르는 수단 중에 하나인 노란 리본을 장갑도 안 낀 맨손으로는 만질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맨손으로 리본 먹다가 손이라도 베서 피가 나면 분명 리본에 묻은 피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범인인지 알게 될 텐데 조대진이 진짜 범인이라면 자신의 유전자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노란 리본을 묶으러 다니겠죠. 지리산에 올라갈 수 없는 이강은 다원에게 지리산에서 사람을 죽이는 범인을 잡는 걸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렇게 다원은 회동분소가 담당해온 11개 구역 중 현조와 이강이 표식을 남기기로 했던 장소들에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하러 지리산에 올라갔죠. 그와 별개로 이강은 드론을 띄워 지리산을 둘러보았는데요. 이강이 보고 있던 화면에 한 남자가 정상에 서 있는 게 쓱 지나갔어요. 참 희한하죠? 제일 처음 다원이 설치해두었던 무인 센서 카메라에는 현조가 찍히지 않고 표식을 해두는 나무 혼자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강의 드론에는 어떻게 현조가 찍힌 걸까요? 그리고 이강이 현조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